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서의 기본획 중에 삭구법과 부학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구라는 것은 창과자에 나오는 획인데 모양이 이런 식으로 비껴서 갈고리 치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인데 세로획의 방법과 같습니다. 첫 부분은 세로획의 방법과 같이 작게 역입을 해서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갑니다. 살짝 들었다가 다시 눌러주면서 다시 세워서 누르면서 붓을 모아줍니다. 자, 이 부분에 뾰족하게 나온다는 것은 다음에 가서 뭔가 점을 찍든가 안 그러면 삐침을 하든가 그런 어떤 다음에 연결하기 위한 동작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의 모양이 얼마만큼 나오는가도 중요하지만 다 하고 난 다음에 붓이 다시 뾰족하게 모이면서도 붓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로획이나 가로획이나 다 제가 주의할 점으로 처음에 붓을 놓으실 때 작게 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게 놓는 것. 자, 작게 놓는 것은 일단 세우기 용이합니다. 처음에 붓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붓을 세워야지 붓털을 구겨서 그 탄성을 주기 쉽다는 거죠. 붓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시 더 눌러버리면 붓이 처음에 가볍게 놓은 것이 J자 모양이 너무 많이 눌러버리면 L자 모양으로 바뀌죠. 그죠? 근데 세웠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작게 놓고 세웠을 때는 이렇게 S자 모양이 됩니다. 자, 붓을 세운다는 것은 붓끝이 위에 있고 축이 밑부분에 있는 것을 이 상태에서 붓을 누르듯이 해주는데 이 붓끝 쪽을 향하게 옮겨줍니다. 누르면서 살짝 올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 교재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처음에 각을 놓고 난 다음에 왔던 방향으로 일으켜 세우셔야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붓을 처음에 결대로 놓으면은 결대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래 놓고 난 다음에 밑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옆쪽으로 가거나 또는 위쪽으로 이래 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붓을 온전히 누르는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일단은 점을 놨으면은 왔던 방향으로 그대로 붓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략한 채로 이 상태에서 위로 이래 가버리면 붓이 엎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붓이 엎어질 경우에는 붓이 옆으로 이렇게 넓적한 모양이 됩니다. 둥그러지지가 않고. 자, 붓을 세울 때는 일단 작게 놓고 세울 때는 어디까지 허리 부분을 요게 내가 원하는 획의 중앙까지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다음에 그 중앙 지점을 향해서 붓대의 방향으로 누릅니다. 눌러서 끌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붓을 끌고 가는 법입니다. 이 머리 부분이 모든 획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획 또는 세로획, 삐침, 파임 모든 것이 이 부분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누르면서 갑니다. 자, 붓을 쓰는 동작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끄는 것과 누르는 것입니다. 자, 끄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당기듯이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끈다는 것은 우리가 붓대가 먼저 가고 붓끝이 따라오는 느낌입니다. 즉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끌고 가면은 똑바로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결대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결대로만 가서는 튼튼한 획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먹이 많이 번질 경우가 생깁니다.
자, 끄는 것과 동시에 붓을 누르면서 가게 되면은 붓이 뾰족한 상태에서 파고 들어가면서 이 많은 털들이 각각의 힘을 다 발휘하면서 먹을 끌고 가는 끌면서도 누르며 가기 때문에 먹을 적절히 조절할 수가 있으면서도 깔끔한 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항상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수직으로 가만히 누르면서 움직입니다. 다시 세우고 수직으로 누르면서 살짝 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들었다가 살짝 눌러주시고 세워서 누르면서 자, 세우고 누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붓이 살짝 펼쳐지면서 굵어집니다. 즉 처음에 놓을 때 제가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요만큼 굵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가면은 요까지 가는데 이 상태에서 붓을 세우고 누르면서 살짝 펼쳐집니다. 살짝 펼쳐지면서 이 부분이 붙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항상 글을 쓸 때 이 뒷면과 이렇게 밑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부분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살짝만 힘을 주도 따라오는데 이 밑쪽은 아래쪽은 붓이 많이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누르면서 낚아채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잘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자, 도착했을 때 너무 많이 눌러 있으면은 더 이상 힘을 주기 어렵습니다. 즉 J자 모양이 L자 모양이 된다고 했죠. 우리 살짝 J자 모양일 때는 다시 이렇게 세우가 S자 모양을 만들면서 갈 수가 있지만 L자 모양일 때는 붓이 더 이상 허리 부분을 이용해서 S자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탄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붓을 운필을 하실 때 팔에 너무 많이 힘을 주거나 붓을 너무 많이 굽혀서는 붓을 편안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쓰십시오. 작게 놓고 여기는 가볍게 하시고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볍게 누르는 순간 붓이 펼쳐지고 붓이 펼쳐지게 되면 이 털들이 각각의 힘을 다 발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삭구법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처음과 끝은 조금 굵습니다. 필압을 주기 때문에 조금 굵고 다음에 필압을 주고 끌고 내려오면은 붓털들이 종이를 밀어내면서 필압이 살짝 들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는 조금 가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세워서 눌러서 가기 때문에 조금 굵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비껴갈 때 너무 많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고 전체적인 기울기는 약간 누울 수도 있고 조금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글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삭구를 연습할 때 붓의 움직임, 즉 붓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런 선들을 그어 주시면 좋습니다. 붓끝을 최대한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십시오. 팔로만 이렇게 와서 세우고 이렇게 팔로만 사용해서 자, 이런 선 연습을 하면서 요 삭구법을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쉬워지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부압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압구는 자, 세로 획의 머리 부분과 같이 이런 식으로 쓰시고 자, 이 부분에 중간에 약간 가늘어졌다가 이렇게 휘어 들어가죠. 다음에 갈고리를 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구양순의 모양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압구는 장맹용비와 구양순 구성예천명과 그리고 안글레비의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구양순의 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가죠.
이 부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붓을 점점 필압을 뺐다가 즉 들어주죠. 그래도 붓 끝에는 힘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면을 바꾸어서 세워서 다시 누르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압구 같은 경우에 이 밑면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거의 평평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느낌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써주시고, 자, 굵고 가늘기의 변화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굵다고 해서 도착할 때 너무 많이 눌러 있으면은 세우고 난 다음에 누를 수 있는 힘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눌러버리면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제가 물수제비 하는 것과 것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물수제비는 돌과 물의 마찰에 의해서 수평 운동을 할 때 그 마찰력으로 튀어서 멀리까지 가죠. 다다다닥 튀어갑니다. 수면에서 놀아야 되는데 만약에 수평 운동을 하지 않고 이것이 곡선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한번 물에 빠진 돌은 더 이상 튀겨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붓도 그런 어떤 느낌으로 수평 운동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팔을 몸에서 띄워서 회완법이라 하죠. 팔꿈치가 몸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느낌으로 써주시고 팔을 많이 띄워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 부압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수직으로 누르면서 움직입니다. 압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튕겨 나오고, 자, 여기서 살짝 면을 바꾸어서 가서, 자, 여기서 붓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누르면서 다시 압을 줬다가 압을 빼주면은 붓이 저절로 모이게 됩니다. 자, 세우고 난 다음에 눌렀을 때 구겨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긴다는 것은 S자 모양을 나타내죠.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눌러서 가는데, 이 부분이 가볍게 될 경우에 그냥 나오기도 합니다. 세우고 눌러서 이런 식으로 끝을 모아줍니다. 자, 이 부분에 한번 절을 살짝 할 수도 있고, 그냥 붓이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세워주시고 가면 됩니다. 자, 이때 결대로 왔으면은 어떻게 세우죠? 결대로 세웁니다. 자, 이거를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뭐 반대쪽으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왔던 상태로 세워 주셔야 됩니다. 결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붓끝을 향해서 세워 주시고 이 상태에서 눌러 주셔야지 붓이 온전히 S자 모양이 되고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맹용비 같은 경우 이렇게 비껴가는 것이 아니고 직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고 가고, 이 상태에서 세워서 압을 줘서 바로 갈구리를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르지만 들어서 치느냐, 안 그러면 눌러서 치느냐, 안 그러면 비껴 치느냐, 안 그러면 바로 가느냐,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양순에서도 요것과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마음심자 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와서 세워서 눌러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점을 찍으러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삭구와 부압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살짝 누르면서 움직이고, 들었다가 살짝 눌러주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누르면서 튕겨갑니다. 다시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살짝 들었다가 여기 도착해서 붓을 이렇게 세우고 한번 움츠렸다가 튕겨 나가는 느낌으로. 자, 움츠렸다 튕겨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깁니다. 한 번 더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살짝 들었다가 놓고 순간적으로 세우고 가는 거. 자, 세울 때 조금 빠르게 세워주시고 조금 가볍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도착했을 때에 세우고 눌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눌러져 있는 상태로 도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이거를 너무 굵게 쓰지 마시고 조금 가는 상태에서 세우고 눌러 보십시오. 자, 요게 지금 굵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늘게 된 상태에서 가다가 점점 굵게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붓끝만 대인 상태에서 방향 전환이 쉽기 때문에 최대한 붓끝만 대인 상태에서 세우고 눌러 주시면 좋습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이렇게 최대한 가늘게 와서 여기서 붓을 세우고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모양이 됩니다. 굵게 하는 것이나 가늘게 하는 것이나 붓의 원리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붓은 원추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갔느냐의 차이지 붓의 허리를 써서 가는 것은 같다는 것이죠. 그래 큰 붓으로도 작은 것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가고 세우고 누르면서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너무 굵게 쓰시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붓끝의 탄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늘게 연습을 하시다가 점점 굵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 부합구 되도록이면 먹을 한번 찍어서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 처음에는 그것이 많이 어려우면은 최대한 붓을 뾰족하게 다루고 난 다음에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붓을 뾰족하게 하지 못하고 즉 벼루에 붓을 뾰족하게 둥글고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이게 모양이 잘 나옵니다. 근데 붓이 안 모여 있거나 안 그러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허리의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붓이 많이 엉켜 있으면 처음에 놓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뾰족한 상태, 가지런한 상태로 시작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굽어 있더라도 놓고 세우면 다시 붓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써본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많이 안 써본 사람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붓을 다시 뾰족하고 가지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하시다가 조금 자신감이 붙을 때 저처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붓을 놓고 세우는 것은 고수들은 잘 안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 세웠는지 잘 안 보일 정도로 순간순간의 힘을 아주 빠르게 주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너무 많이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팔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나중에는 굵게도 하고 또 가늘게도 하고 그게 자유롭게 됩니다. 즉 고수들은 붓을 놓는 순간 세우고 누르는 것이 거의 동시에 작용합니다. 많이 해본 사람은. 근데 지금 초보이거나 조금 먼저 연습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가는 것을 항상 주문을 외우듯이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서 써주시면 그만큼 빨리 붓의 움직임을 터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가라고 하면은 작게 놓기 때문에 역입을 안 하죠. 역입이라는 것은 처음에 너무 크게 들어가서 작게 놓기가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역입을 하시려면 최대한 작게 스치듯이 살짝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굵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작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작게 놓지 못하면은 결대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분 되도록이면 공중에서 하시고 작게 이렇게 놓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 삭구와 부합구 모두 이렇게 작게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굵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획이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처음에 놓을 때는 요만큼 놓고 세우고 난 다음 누르면서 이만큼 벌어지면서 같이 붙어갑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걸어갈 때 우리가 발바닥으로 걷죠. 발바닥으로 걷지만 그 발바닥에는 우리가 무릎의 탄성도 다 실려 있고 허리의 탄성도 실려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붓도 이 털이 긴데 이 털의 긴 털을 다 사용합니다. 실제로 붓끝만 되어서 가더라도 위쪽의 힘이 다 실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눌러 쓰시기보다는 우리가 발바닥으로 걷는다는 기분, 즉 발바닥은 붓끝입니다. 붓끝의 감각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글씨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세우고 누르면서. 자, 세울 때는 항상 결대로. 자, 요렇게 놨으면은 요렇게. 즉 요렇게 가면 요렇게 세웁니다. 즉 요렇게 와서 요래 세우고 그 다음 누르면서 그 다음 갑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눌러서 갈 수가 있다고. 세웠을 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 눌렀을 때 붓끝 쪽으로 허리의 붓의 털들의 탄성을 다 실리도록 누르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 끄는 것과 누르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끌고 가는 것은 붓을 결대로 가는 것, 그리고 눌러가는 것은 붓끝 모두를 잡아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붓털이 가지런하게 전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팔로 쓰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깊게 들어가는 것은 힘듭니다. 붓을 많이 눌러 쓰기보다는 처음에 붓끝 아주 예민한 감각부터 익혀나가고 차츰차츰 굵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양수는, 특히 구양수는 글씨에 골격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부기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되도록이면 처음에 당해인 구양순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획을 더 굵게 쓰는 부기해서나 또는 예서를 연습을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제 채널의 구독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 제 채널로 들어오는 조금 더 쉬운 방법입니다. 구독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 뭐 어떤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